길고 긴 이적사가 끝에 아스날이 결국 칼라피오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적료는 600억 원으로 볼로냐 측은 세론 조항으로 인해 더 큰 이적료를 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칼라피오리가 직접 이적을 요청하며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라피오리는 어떤 선수인지, 아스날에서는 어떤 역할을 소화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칼라피오리는 2002년생으로 어리고 유망한 자원입니다. 188cm에 86kg이라는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중앙 수비와 좌측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유틸리티성까지 가진 자원이죠. 칼라피오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수비와 좌측 수비까지 소화가 가능한 칼라피오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클이 굉장히 과감하고 정확한 편인데 비슷한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말디니가 연상될 정도입니다. 볼을 운반하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려드는 칼라피오리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도착했을 때에는 칼라피오리가 반발 정도 뒤쪽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 태클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백태클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칼라피오리는 태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태클은 정확히 공만 건드리며 공을 탈취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칼라피오리는 태클 시도에 과감하면서도 정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라피오리는 예측력 또한 뛰어납니다. 예측력이 좋은데 스피드까지 좋다 보니 순간적으로 먼저 움직여서 공을 탈취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상대 선수가 뒤쪽에 패스를 건네려는 순간 칼라피오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패스가 상대 선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순간적인 스피드를 통해 길목에 서 있는 칼라피오리가 그 공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칼라피오리입니다. 칼라피오리는 왼발잡이라는 장점을 가진 것에 더불어 빌드업 능력까지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칼라피오리의 반대 전환 패스입니다. 칼라피오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고 중원에서 공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을 뒤로 내리며 다시 빌드업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롱킥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원에 있는 상대 선수들의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라피오리는 반대 터치라인의 선수에게 길고 정확한 롱킥을 보내줍니다. 칼라피오리가 이번 유로에서 기록한 패스 스탯입니다. 우선 패스 정확도가 92%입니다. 정확도 또한 높은 편에 속하고 이중 롱패스는 12번 시도해서 단 3번만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빌드업 능력도 갖추고 있는 칼라피오리입니다. 마지막 칼라피오리의 장점은 바로 전진성입니다. 해외 축구 팬들은 칼라피오리를 불도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가졌음에도 빠른 발을 이용하여 불도저처럼 공을 운반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받는 칼라피오리입니다. 순간적으로 2명의 선수가 압박하자 마르세유 턴으로 압박을 빠져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칼라피오리의 앞쪽에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 칼라피오리는 정말 불도저가 됩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직선적으로 공을 운반해 나갑니다. 상대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다시 칼라피오리의 공을 탈취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자 칼라피오리는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죽였다가 다시 치고 나가며 다시 상대 수비를 떨쳐냅니다. 이렇듯 칼라피오리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더불어 빠른 발을 이용해 공을 잘 빼앗기지 않으며 전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자면 안정적인 수비력, 빌드업 능력, 그리고 전진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칼라피오리입니다. 중앙 수비와 좌측 수비를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인 점 또한 아르테타가 칼라피오리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스날에서 칼라피오리는 어떤 역할을 소화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라피오리는 어떤 선수들과 선발 경쟁을 하게 될까요? 현재 아스날에서 좌측 수비를 소화하는 자원에는 티어니, 퀴비오르, 팀버, 진첸코, 도미아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기량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선수는 아마 팀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통째로 뛰지 못한 팀버보다는 최근까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칼라피오리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아르테타의 축구는 과르디올라의 축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르디올라 밑에 있었던 아르테타이기 때문이겠죠. 맨시티의 포백은 4명 모두 센터백으로 출전하는 즉 포터백인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 수비로 그바르디올이나 아케가 나오기도 하고 우측 수비로 아칸지가 출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칼라피오리가 그바르디올 혹은 아케와 같은 선수와 매우 흡사한 선수입니다. 칼라피오리가 아스날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아마 아스날은 빌드업 시 칼라피오리를 인버티드하게 들어오게끔 하고 라이스를 전진시켜 후방에 백스리를 만들고 칼라피오리와 파티가 더블 피벗을 형성하게끔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라피오리는 기본적으로 전진성이 매우 좋은 수비수입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 더블 피벗을 이루다가도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때에 따라서는 메잘라와 같은 역할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화이트가 인버티드하게 들어오고 칼라피오리가 백스리의 스토퍼 역할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칼라피오리는 스토퍼 역할도 굉장히 많이 수행해본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칼라피오리는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꽃미남 수비수 칼라피오리, 뛰어난 축구 실력에 조각같은 외모, 그리고 엄청난 미모의 여자친구까지 정말 가지지 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아스날에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그의 이적료와 아스날 전술의 적합도까지. 이번 칼라피오리의 영입에는 S등급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칼라피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관련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